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시절 56번째 이야기. 중대 ATT 3. 야간방어와 주간방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밥을 타서 추진해야 하는데 군장을 모두 집결지에 두고 왔기 때문에 반합이 없었습니다. 본래 군장을 차량으로 싣고 오기로 되어 있어서 밥차가 오는 곳으로 이총의 후임병 이아무개 이병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밥차는 밥을 내려놓고 우리의 군장을 가지러 가서 없더군요. 배는 고픈데 군장을 실러 간 차는 더디 왔습니다. 밥을 타러 각 소대에서 온 우리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저녁 반찬으로 나온 조미육 부침을 반찬통에서 꺼내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힘든 주간 공격을 한 우리들은 그야말로 먹을 것 앞에서 아기 같았습니다. 진지해서 기다리고 있을 분대원들을 생각할 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군장은 6시가 다 되어 도착했습니다. 군장을 내려서 소대별로 정리하고 반합을 떼어내 밥과 반찬을 배식받아 방어진지로 돌아오니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던 병력들은 방어진지 구축을 완료한 채 기다리다가 저녁밥이 도착하자 그들도 역시 며칠 굶은 사람들처럼 개걸스럽게 후딱 먹어치웠습니다. 적의 야간 공격은 후반야 공격으로 새벽 3시에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까지 각 분대는 한 사람씩 돌아가며 경계 근무토록 하고 나머지 인원은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여름철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옥 각자의 위치에서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모기가 어찌나 많은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강원도 산속 날씨가 밤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져서 싸늘하기까지 했지만 모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들었습니다. 몸에 바르는 모기약이라고 해서 액체로 된 모기약이 분배되어서 그걸 발랐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모기를 볼 수도 없고 때려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옷 속까지 파고들어 물어대니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또 모기가 어찌나 독한지 한번 물린 자리는 따갑고 가려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판초 오일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보초를 섰습니다. 방어진지이기 때문에 서서 근무하지 않고 참호 속에 앉아서 주변의 소리를 청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적의 공격 소리에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기의 앵앵거리는 소리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1시간 내내 모기를 쫓으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적은 추위였습니다. 7월의 강원도 산속밤은 여름이 아니더군요. 밤이 깊어갈수록 턱이 덜덜 떨릴 정도로 온몸을 감싸오는 추위는 여름이라는 계절을 잇도록 만들었습니다. 달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 우리는 모기와 추위라는 적과 싸우면서 야간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예정대로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어진지의 앞 개활지를 가로질러 공격하는 병력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얼마 뒤 방어진지 앞에서 공포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음초로 추진 나간 1차 방어선에서 적군과 조우한 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 방어진지에서도 공포탄 소리가 몇 발 들리고 이내 우리들에게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칠흑 같은 밤중에 구중대원들과 충돌하여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이 공격 앞으로를 하기 전에 우리를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방어진지에서 철수하여 군장을 놔두었던 곳을 지나 맞은편 산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이 산의 5, 6부 능선상의 섹터를 할당받아 방어진지를 편성한 뒤 휴식을 취했습니다. 1981년 7월 7일 화요일의 아침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주간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기관총을 거치한 다음 우리는 아침밥을 먹을 때까지 잠을 잤습니다. 새벽녘이 되니 모기가 사라져서
좀 싸늘해도 모처럼 푹 잘 수 있었습니다. 06시가 좀 넘어 아침밥을 타다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니 아침 해가 둥실 떠올랐습니다. 뒤이어 중대에서 전달이 왔습니다. 적의 주간 공격은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으니 주간위장 철저히 하고 보초를 세운 뒤 나머지 인원은 휴식을 취하도록 하라. 후바냐 방어로 잠을 못 잔 우리에게 정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변 나무와 풀을 꺾어다가 참호와 철모 등의 위장을 한 다음 소대별로 보초병 한 명을 세워 1시간씩 돌아가며 교대하게 하고 나머지 인원은 다시 잠을 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다시 날씨는 7월로 돌아와 아침 시간에는 따뜻하더니 점점 열기를 더해가 점심시간이 지나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만큼 더워졌습니다. 14시 30분 우리 방어진지가 건너다 보이는 산자락에서 구중대 병력 이동이 시작되더니 이윽고 각 지역으로 분산되어 공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색색의 연막탄이 터지고 공포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공격하는 병력들을 엄호하기 위해 구중대 화기소대 기관총들이 후방에서 사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대장은 이번 ATT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발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중대 나팔병인 바가무게 병장에게 각 상황별로 나팔을 불도록 한 것입니다. 즉, 행군 개시, 휴식, 공격, 철수 등 각 상황에 맞춰 각각의 곡조로 나팔을 불도록 한 것이지요. 이렇게 함으로 각 상황을 전파하는데 무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고 일시에 모든 병력이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함으로 온 중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구중대 공격 병력이 우리 방어진지 앞에 개활지를 뛰어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어제 우리들이 공격할 때를 생각했습니다. 숨이 턱에 닿도록 기관총을 메고 뛰어 통과했던 그 길을 이젠 구중대가 뛰고 있는 것입니다. 개활지를 통과한 공격 병력이 와지선에 붙고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 산자락을 기다시피 하며 공격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나팔 소리가 울리기만 기다렸습니다. 중대장은 철저히 사격 통제를 하며 사격 개시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에는 절대 사격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적들이 지근거리에 왔을 때 나팔이 울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방어진지에서 공포탄 소리가 콩 볶듯 들렸습니다. 우리 기관총도 가지고 있는 공포탄을 거의 다 소모했습니다. 그러나 방어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빠져야 구중대가 공격을 완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